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담극이 된장, 간장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청국장. 이 문화가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어요. 관광상품도 개발이 되고 있고 또 외국인 입맛에 맞춰서 장도 커스터마이징 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형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보겠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발효 음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런 것도 무슨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문화유산이 될까?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세계인이 주목하는 우리나라의 장담극이 문화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로서는 벌써 23번째라고요. 네, 그 인류 무형문화유산을 이제 23개를 보유하고 있는 건데 그 외에도 빨리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중국이 자기네 거라고 지금 우겨댈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특히 그 장담국이와 관련해가지고는 파라과이에서 열린 제19차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라고 하고요. 세계 5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2026년에는 한지 제작 기술 문화를 또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하려고 하는데요. 그 얘기 아십니까? 일본이 장수 국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장수 국가에서 명맥을 유지하기 힘들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네. 그 이유가 일본에도 미소라고 된장, 일본 된장이 있잖아요. 있죠. 일본 된장을 많이 먹었던 9세대는 오래 사는데 최근에 그러한 젊은 세대들이 소위 이제 그러한 그 된장이나 이런 걸 멀리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건강에 이제 무리가 왔다는데 일본 된장은요 우리 된장에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된장이 훨씬 맛이 깊고요. 그다음에 간장도 그렇고요. 양조 간장하고 비교되지 않는 조선 간장의 그 풍미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무형문화유산으로 올라갈 자격이 있고요. 중국이나 프랑스에 이어서 세계에서 5번째로 인류 무형문화유산 종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네. 낫또라고 일본식 그 있잖아요. 그거 안 먹어서 수명이 더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한 기순도 전통장 명인은요. 370년 된 씨간장. 너무 길어가지고 씨간장 이 집집마다 있는 아주 전통 간장의 어떤 종자 같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품고 맛과 정신을 알리기 위해 애를 쓴 분인데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도 우리나라만의 독창적 문화가 인정받은 셈이다. 이러면서 환영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장 분야에서는 뭐 아주 신화적인 분이죠. 기순도 명인이 장흥고시 양진제파의 10대 정부고요. 그리고 한국 전통장 보존연구회 지금 이사장을 지내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 유네스코 회의에 370년 된 씨간장을 직접 현지로 가지고 가서 네. 조선 시대부터 그렇죠. 네.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씨간장을 직접 가지고 가서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의 장맛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씨간장으로 담근 된장과 간장을 또 대표들에게 선물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뭐 현장에 가서 이제 유네스코 각국 대표들을 만나서 열심히 뭐 홍보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장담극이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전부 모여서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내려가는 그런 행사로 볼 수 있는 것이고 한국인의 일상 문화에 뿌리를 둔 이런 유산이다. 이런 점을 각국 대표들에게 잘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지금 말씀했지만 기순도 명인 이런 걸 젊은 세대는 좀 싫어하지만 장흥고시 양진제파 10대 종부가 뭔지 모르는 분들 많아요. 맏며느리가 이어진 걸 종부라 그럽니다.
한국전통장 보존연구회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여기에 최근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도 직접 이 기순도 명인댁을 가서 장담그기를 체험했다고 하네요. 네, 그 명인댁에 가보면은 저는 안 가봤는데 네네. 항아리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의 그 투박한 그 항아리가 항아리 스스로가 숨을 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370년 된 그 시간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5년 이상 된 간장을 계속 부어서 그 양을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 장관이 지금 저 메주를 시간장 그 명인집에서 넣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네. 저거는 어떻게 보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신 교수님은 가족이 모여서 뭐 된장 담그는 얘기를 하셨는데 요새 누가 그렇게 된장을 담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그런 그 된장 간장을 사다 먹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항아리 속에 그렇게 그 전통이 숨어 있는 된장을 담아가지고 이 유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등재됐지만은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그 고양시키고 또 유지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죠. 네, 정말 장독대 많습니다. 가서 보시기만 해도 인생샷도 남길 수 있고 좋은 역사 공부, 맛 체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나 간다고 저렇게 해드리는 건 아니래요. 장담그기의 역사는 무려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나 일본, 우리나라 이 두장 문화권이라고 하죠. 또 콩을 이용을 해서 장을 담그는 그런 문화. 두장. 예, 두장 문화권. 이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대로 삼국시대 때부터 장을 담궈서 먹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장을 만들어서 장만 보관을 하는 그런 장고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장의 창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고마마라고 하는 상공에 있어서 이 장고마마는 장을 담그고 보관하는 일만 전담을 하는 그런 직책도 있었지요. 장고마마. 네. 근데 우리나라의 장담그기는 조금 전에 정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콩을 재배를 하고 또 메주를 만들고 또 장을 떠서 발효를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장담그기 문화거든요. 이런 문화가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그런 고유한 문화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분들은 전통 기법만을 고수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바로 장인 정신인데요. 역사와 인성이 어우러진 이 맛이 전통장의 특징입니다. 직접 보시죠. 조금 부족하죠? 할머니 때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저희 집은. 그래서 네. 가스불을 사용하지 않고 네. 지금도 이걸 갖다 고집하고 있어요. 발효 음식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맛과 그 집안의 내력, 만드는 사람의 품성이 함께 했을 때 그 맛은 이루어지고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속담 중에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이런 말이 있죠. 집마다 장독대가 몇 개씩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치똥 묻고 하는 게 큰 집안의 어떤 월동대책이었던, 요새 그런 게 어디 있어? 김치는 사 먹는 거지 이런 분들. 장도 뭐 편의점 가면 있지 않나?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 집의 흥망이 이 장맛에 달렸다. 이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럼요. 우리 어렸을 때 전부 된장 담가서 이렇게 그 뭐라 그래 지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맞아요. 그러기도 매주, 하고 그 발효식품으로서 이거 아주 뛰어난 건강식품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의학계에서도 인정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염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달걀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리고 살균하기 위해서 그 장독대에다가 왜 고추하고 숯을 또 집어넣잖아요. 네네. 그러한 그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특히 그 빨간 고추는 주술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세균을 없애는 네.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마트에서 먹는 그런 인스턴트 된장과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이런 전통을 살린 장을 잘 포장을 해서
비싼 값으로 이렇게 판매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수출할 수 있는 방법. 왜냐하면은 왜 유럽에 유명한 치즈라든지 그렇죠. 그 비싸도 사 먹는 그런 그럼요. 전통이 있는데 우리 장은요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네. 미국 대선 때 여러분 들어보신 말 있어요. 선벨트다, 러스트벨트다. 그런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장벨트가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합니다. 관광 상품까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코레일 산하에 이 기차로 여행을 다닐 수 있는 상품을 전문적으로 개발을 하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코레일 관광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농식품부하고 공동으로 해서 2032년까지 K 미식 벨트 30개 여행 상품을 발굴하기로 그렇게 공동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장벨트 여행 상품을 이번에 새롭게 내놨습니다. 이달 13일하고 14일 1박 2일의 일정으로 장문화를 체험하라는 그런 상품을 개발하는 건데요. 오전 8시에 용산역을 떠나서 익산역에 도착을 하고 나면 전남 담양하고 전북 순창을 다니면서 고추장하고 된장, 간장을 담그는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지금 개발이 된 거죠. 직접 이 장맛을 좋게 하는 옹기를 직접 빚는 그런 체험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꽤 흥미로운 그런 여행 상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장담극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됐다는 소식에 여러분이 기뻐하겠지만 우리 식품업계, 관련 식품업계도 아주 반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CJ 제일제당이랄지 뭐 대상, 샘표 이런 우리 식품을 전무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K 한류의 문화 때문에 이 우리나라 식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 고추장이나 간장을 활용하는 그런 한국 문화가 담긴 소스를 200종을 지금 개발을 해서 전 세계 20개국에 지금 수출을 하고 있다고 네. 하는데요. 이렇게 장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 이런 식품에 대한 수출도 더불어서 같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해외에서는요, 우리 된장 간장 못지않게 쌈장. 외국인들은 이게 아주 맛있나 봐요. 인기가 야말로 엄청나다고 하는데, 외국인 친구 추천 선물 목록에 이 쌈장이 들어갈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나 인기입니까? 그러게요. 그 쌈장 뭐 마법의 브라운 소스라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고추장하고 된장, 기름 이런 것들을 섞어 만든 그런 쌈장은 무엇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쌈밥을 해서 먹어도 맛있고 뭐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고추장이나 된장 이런 전통 장류를 포함을 해서 소스의 수출액이 무려 3억 8천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억 원이 넘은 것이죠. 네. 상당히 규모가 큰 그런 수출인데 이런 그 불닭 소스랄지 불고기 소스 이런 양념 소스가 지금 상당히 많이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런 양념 소스가 한 2억 4,100만 불 정도 수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고추장하고 된장이 1억 1천만 달러가 수출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전 세계 139개국으로 지금 수출이 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전통 장을 전 세계 사람들이 맛보고 있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